2005년 국제햇섭 인증, 2006년 유기돼지 인증에 이어 2007년 무항생제 돼지 인증, 그리고 국내 햇섭 인증 및 2008년 불포화지방 돼지고기 생산 및 사육시설에 대한 특허 출원까지. 소비자가 열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기농 돼지가 있었으니 지난 한 해 연 매출만 무려 20억 원. 대한민국 양돈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충남 예산 가나안 농장의 이연원 대표를 만나본다. 가구까지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농업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예산군과 저희 가나안 영농조합이 최종 목표고, 이연원 씨가 이제 체구는 작잖아요. 체구는 작은데 그 어떤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과감해요. 처음에 듣기로는 이 사람이 무슨 건축 같은 것도 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많이 손해도 보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종종 당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 거를 내가 곁에서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그거는 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생각지도 안 했던 거를 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서울에서 건설업에 몸을 담았던 이연원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작정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1997년 돼지 10마리를 시작으로 축산업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시련. 2000년도 2월 달에 구제역이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2000년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농산물이 양돈이었었거든요. 일본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구제역이 발병되면서 수출이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농산물이 이제 내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됐었습니다. 2000년 당시 국내 축산업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절반 이하로 순식간에 폭락한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일본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돼지고기의 수출마저 중단되면서 그는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생산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적으면 폭등하는 이런 순환이 있고, 생산자는 전혀 가격에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생산자가 가격을 일반 공산품과 같이 가격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삼성전자 외강화가라고 조그만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바로 이거다라는 걸 느꼈던 게, 그 500억 휴대폰 화형식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휴대폰이 조금 결함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 그 소비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500억 거치를 다 수거해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서 완전 무결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게 삼성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정말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자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 지향으로 소비자한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발버둥 친다는 거를 느껴서 나는 돼지를 기르는 게 어떻게 하면 많이 편리하게 생산하는 쪽에만 연구를 했지, 이 고기를 먹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중심으로만 모든 걸 가져갔지 소비자 중심으로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라는 게 그렇게 느껴져서, 장사꾼으로서의 편리를 과감히 벗어던진 그는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인 무항생제 돼지를 길러내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이때 또 한 번의 시련이 그에게 찾아온다. 일반 사료가 아닌 무항생제 사료를 먹이자 기르던 돼지의 60%가 폐사하는 등 수많은 돼지들이 고스란히 죽어나갔다. 생각이, 저희도 돼지를 기르는데 관행 양돈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친환경을 한다고 저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거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항생제나 약품을 안 썼으면은 그거에 합당한 사육 시스템과 사육 방법과 그런 종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희가 이제 8년이라는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노하우도 얻고 있었습니다.
생산자가 아닌 오직 소비자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그는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축사 시설과 양돈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머릿속에서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무항생제 돼지 사육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통해 정식 인증을 받게 된다. 2005년도부터 저희가 유기축산을 이제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유기축산을 한다니까 이걸 말도 안 된다. 그걸 왜 안 하냐 굉장히 반대 있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준비해서 2006년도에 인증을 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희는 그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유기축산이라는 거는 과연 이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감사원에서도. 그래서 정말 이게 올바르게 한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해서 일주일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큰 문제 없고 없는 걸로 거기에서 그 인정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무항생제 돼지 사육에 성공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다른 양돈 농가들의 따가운 시선뿐이었다. 무항생제 돼지 인증으로 인해 일반 돼지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고정관념이 양돈업계에 짙게 깔려 있었던 것.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을 500억어치를 다 걷어다 불을 태워가지고 새로운 무결점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었던 것 같이 저희도 그동안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 그러면서도 항생제를 저희는 일체 그동안 8년 동안 항생제, hormon제, 약품을 소독약까지도 일체 안 쓰고서 기르면서 지금은 그 일반적으로 항생제라든지 소독약을 hormon제를 쓰는 농장보다도 폐사율이나 생산성이 더 좋게 지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생제와 호르몬제, 소독약을 모두 버리고 오직 자연 친화적인 양돈을 위해 힘쓴 결과 국내뿐 아니라 국제 품질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 이현원 대표. 그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분명한 거는 돼지라든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과거 동안은 약품이나 이런 거 없이 얘들이 사육이 됐고 재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마냥 지금 그 생각이 굳어버린 거게 된 거고 제가 하는 이거는 제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거를 다시 복원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란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지금 복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바로 이곳에 이현원 대표가 운영하는 가나안 농장이 15년째 자리 잡고 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방역상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눈에 띄는데 예, 저희 농장은 그 항생제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그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질병을 저희 농장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해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면역 증가를 피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해썹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일반 돼지 농가와는 달리 신기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톱밥 때문인데 톱밥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깔면 여기에 그 분유가 톱밥과 섞여가지고 발효가 일어나서 그 퇴비가 되는 거고 유기 퇴비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소나무로 지금 원료목을 사용하거든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이 굉장히 그 돈사에서 나는 그 악취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현원 대표의 무항생제 양돈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축사 바닥에 톱밥을 깔아주는 것. 예산군청에서 제공하는 못생긴 나무를 받아 직접 톱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친환경 농가에 질 좋은 유기질 퇴비로 나눠주기도 한다. 톱밥 안에는 그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해균은 부패를 시키는 대체적으로 그런 균인데 얘들은 톱밥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먹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톱밥을 깔아줌으로써 전체적인 단백질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효가 이루어지게. 부패 쪽으로 분해가 되면 뭐 생명체를 노화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고, 발효 쪽으로 분해를 시켜주면은 그 생명이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축사바닥에 톱밥을 깔아주면 돼지 배설물이 톱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30-40분 안에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비해 냄새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효된 톱밥은 최고의 친환경 비료가 된다. 무항생제 양돈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천정 개폐형 축사로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한 것. 일반 양돈 농가보다 1.5배 정도 더 넓은 공간과 유기농 사료 등을 통해 사육함으로써 돼지가 병에 걸려도 스스로 치료하게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50마리 규모의 돼지를 인공 수정할 수 있는 임신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다른 양돈 농가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 요 제한된 구역 안에서 사는 게 일반 타 양론장의 사육 방법이고, 저희는 그 4주 정도의 안정기, 임신 초기 안정기만 요 구간에서 사육을 하고, 임신 중기 말기는 자유롭게 방목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사에서 인공수정을 한 뒤 안정기에 접어든 임신도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넓은 방목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끼를 낳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는다. 저희는 이제 무항생제 농장이다.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뭐 소독약, 약품 뭐 일체 사용을 않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때 실패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톱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제 많은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하게 이렇게 사육을 함으로써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면역도 올라가고, 운동을 함으로써 새끼를 잘 굉장히 낳습니다. 임신 4주 후부터 출산 때까지 이곳에서 자유롭게 방목되는 임신도는 균에 대한 자체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돼지에 비해 출산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농림부나 양돈농가들이 생산성을 굉장히 부르짖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돼지도 뭐 면역력도 강해지고, 새끼를 어미 돼지에다 떼놓은 거를 한 번에 2마리를 더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5마리를 더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가나안 농장의 돼지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돼지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먹이는 사료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현원 대표는 이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왔다. 훈련할 때 여기 보면 모드 있어요. 훈련 모드. 이렇게 트레이닝 모드. 그다음에 저기 국내 유일의 이 전자동 시스템은 돼지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매일 정해진 양의 사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하게 모돈을 관리할 수 있다. 다 됐으니까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만 시간이 더 걸려요. 문 닫아요. 이 훈련 모드 쪽에 있어요. 이거 저기 하나는 모두는 일주일 동안의 훈련을 통해 이 시스템을 익히게 되고, 그 뒤 방목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정해진 양의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칩이 이 돼지가 그 먹여야 될 사료 양, 또한 그 이 돼지가 맞아야 될 백신의 시기와 또 이 돼지가 그 임신서부터 뭐 분만까지의 그 과정을 전부 다 이 칩에 의해서 이 기계가 다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를 돼지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돼지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지금 문이 안 열리는데, 만약에 그날 사료를 먹은 돼지가 오면은 다 자기의 양이 먹었으면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먹여야 될 사료 양이 그날 남아있다고 보면 뒤 문이 열려가지고 돼지가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그 내가 먹여야 될 남은 양만큼 여기 사료를 25초에 60g씩 물과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먹여야 될 양을 하루에 한 번에 다 먹든지 아니면 2번에 먹든지 10번에 먹든지 그건 돼지의 마음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농장의 모든 관리장에는 독일에서 직수입해온 이 시스템이 모두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돼지들의 사료와 백신 관리까지 최첨단 사료 배급 시스템에 의한 방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두는 특히 새끼를 갖는 거기 때문에 비만해도 안 되고 영양 결핍이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기계가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농업은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축산 방법은 이 바닥에 볏짚을 깔아가지고 둠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스템과 현대의 IT 기술이 같이 공존하는 거지.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현대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농장에서 모돈에게 먹이는 사료 또한 특별하다. 무항생제 사료에서 더 나아가 유기농 곡물로 만든 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사료 가격만 해도 일반 사료의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 돈이 많은 그 사람이나 사우디 국왕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이런 돈 많은 사람도 평생을 유기농으로 재배된 곡물만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이 돼지들은 평생 유기농 사료로 먹고 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농장에 가나안 농장에선 항생제와 성장 촉진 물질이 들어있는 일반 사료와는 달리 특별 주문 제작한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적인 항생제 사용은 미국의 2배, 덴마크의 15배가 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란 어미 돼지들이 분만 시기가 되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 방에 돼지가 10마리의 어미 돼지가 한 방에서 새끼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마리의 돼지가 한 방에 새끼를 낳는 이런 돈사입니다. 분만사는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4주 동안 어미 돼지와 함께 생활하며 면역력을 키운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식을 통해 병에 걸려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 사료에는 일반적으로 단행 농장들은 분유라든지 어분이라든지 동물성을 위주로 해서 먹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식물성으로, 그러니까 섬유질 위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발효를 시켜서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총으로 만들어가지고 비피더스라든지 유산균의 숫자를 늘려줘가지고 설사라든지 이런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거 식물성 사료 위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이현원 대표가 직접 맛까지 보며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식을 통해 갓 태어난 새끼 돼지는 식물성 섬유질을 섭취하고 면역력을 키운다. 또한 갓 태어난 돼지들이 서로 꼬리를 물지 못하도록 하고 어미의 젖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꼬리와 이를 잘라내기도 한다. 예쁘다. 이 돼지가 지금 9번 난 할머니 돼지예요. 할머니 돼지인데 일반적인 농장에서는 5번이나 6번 이상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부산 때 9번을 새끼 낳았지만은 10번, 12번 막 이렇게 새끼 낳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생제를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하고 또 임신 모든한테 운동을 시켜줬을 때 이렇게 수명이 일반 반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사용을 해도 건강하게 새끼를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새끼 돼지에게 문제가 생긴 것. 설사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하지만 당황한 직원들과는 달리 여유 있어 보이는 이현원 대표. 새끼 돼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장의 무기, 바로 천연 면역 증강제가 있기 때문. 저희는 항생제나 약품을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건강하게 성장한 돼지들이 이제 도축장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에 피를 수거를 해가지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만 수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설산한다든지 이런 돼지들한테, 새끼 돼지들한테 면역력이 갖춰지지 못한 이 돼지들한테 이거를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역 성분을 버려지는 거를 재활용한다고 보면 돼요. 버려지는 면역 성분을 재활용해 새끼 돼지를 위한 천연 면역 증강제를 개발한 이현원 대표. 글로불린 성분 주사를 통해 새끼 돼지에게 보충해주면 면역력 증진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방법으로 혈청 투입 돼지 사육 방법이라는 특허까지 획득하며 유기양돈의 선두주자로 우뚝 올라섰다. 그 축산이란 고기나 우유나 계란을 생산한다는 산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축산은 고기나 우유나 계란은 부산물이고 주산물은 이게 퇴비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축축자를 보면은 밭전자후에 거무리한자라는 거는 밭을 검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농경지를 비옥하게 한다라는 뜻을 이제 축산이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이 정말 사육 단계부터 그 부패되지 않고 정말로 그 유익균에 발효가 되는 축산 분유를 생산해서 최고의 유기질 퇴비를 농업에 있는 그 기반이 되는 퇴비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농업이 정말로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농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기양돈 경험을 통해 축산과 유기농법을 연계한 자원순환농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현원 대표는 예산군청과 함께 국내 유일의 유기돼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현원 대표는 그 무항생제 종돈장으로 해서 한 8억 정도의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개보수했고, 이현원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그 계열 농가를 만들어서 연중 유기돼지를 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열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 18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열농장이 지금 3개의 계열농장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장에는 이제 어미돼지만 있어서 거기 새끼만 나면 그 한 61령 정도 되는 새끼를 이제 계열농장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사육해서 이제 그 키우는 농장이죠. 모돈을 관리하는 가나안 농장과는 달리 계열 농장에서는 출하될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현원 대표는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희망하는 계열 농가에 새끼 돼지와 특허를 받은 사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현원 대표를 처음에 만나고 이런 유기농 돼지라는 게 과연 악취라든가 민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직접 접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살 길은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대표를 믿고 처음에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양돈을 해보니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유기농 돼지를 하면서 민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축분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전량 그 유기농이니까 이게 미생물제가 많이 함유돼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일석삼조 이상의 경제 수익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장에서는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길러낸 모돈에서 건강한 새끼를 생산하고, 3개의 계열 농장에선 철저한 관리와 노하우 전수를 통해 그야말로 양돈업계 블루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모든 5,000두를 생산을 해서 이런 농장을 50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0만 두 정도를 생산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두 정도를 생산을 하면 저희가 뭐 가공까지 한다고 하면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농업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예산군과 저희 가나안 영농조합이 최종 목표고,
하나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돼지와 무항생제 돼지는 이곳 CR 축산을 통해 가공된다. 이연원이란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유기농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2~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지만 미식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유기농 돼지로 거듭나고 있다. 농가들에게 연중 일정한 값으로 축산물을 구매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것이 일반 돼지 시세가 예를 들어서 2,800원, 3,000원 할 때 저희는 4,000원을 지급했고요. 물론 때로는 농가들이 그 시세가 비싸더라도 저희에게 약정된 값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연원 유기농 돼지는 불포화 지방산을 73.9%나 함유하고 있으며 감마 리놀렌산으로 불리는 오메가3는 무려 일반 돼지보다 6배나 많이 들어있는 고영양 식품이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나 또는 사라가 쇼핑 그리고 기타 생협들의 유기농 돼지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판로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로라 하는 매장에서 이연원이란 이름 석자를 내걸고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돼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 돼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기농과 유기농 아닌 돼지고기를 사 먹어봤더니 유기농이 아닌 것은 좀 퍽퍽하고 유기농 돼지는 뒷맛도 고소하고 찌개를 끓였을 때 찌개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럼 값은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만은 자주 사 먹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먹더라도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 먹습니다. 네, すごく安心できてすごく美味しいです。 최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돼지를 찾는 소비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도에는 한 2억 5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유기농 돼지가 한 5억 정도 매출이 지금 신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배 정도 신장이 됐고, 올해 예상은 한 1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2.5배 정도 높게 지금 책정을 해서 그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들이 너무나 쉽게 후진국 농산물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소비자들을 막 이렇게 값싼 거로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무항생제 돼지가 됐건 또는 유기돼지가 됐건 이러한 유기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련을 혁신으로 바꾼 고집스런 승부사 이연원 대표. 그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돼지를 꿈꾸는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농업도 이제는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 같이 변화가 끊임없이 돼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농업은 새로운 거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있을 때는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